아름다운 사교계 명사 김민주 빅토리아 피어스가 부유한 박준영 제임스 앤더슨과 약혼을 발표하자 그녀가 사실은 그의 비밀스러운 이복 여동생이며 25년 전 그녀와 병든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에게 정교한 복수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완벽한 계획이 진행될수록 그녀는 복수가 그녀가 원하는지도 몰랐던 한 가지, 진정한 가족을 잃을 수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침 햇살이 김민주, 빅토리아 피어스의 한남동 펜트하우스 아파트먼트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창문을 통해 비쳤습니다. 25살에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움, 명성,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평생 동안 번 돈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는 약혼 반지까지. 김민주는 손가락에 낀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지며 미소 지었지만 그것은 행복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계획이 실현되는 것을 보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정말로 이 일을 계속 진행하시겠어요? 최민석 마르큐스의 카메라 장비를 조정하며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는 단지 그녀의 사진 작가일 뿐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소셜미디어 팔로워들을 위해 그녀의 완벽한 삶을 포착하는 사람. 하지만 최민석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파트너이자 그녀의 친구, 그리고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김민주는 화장대 거울로 걸어가 립스틱을 수정했습니다. 엄마의 다락방 Mom's Attic에서 그 옛날 편지 Old Letters를 찾아 박태준 윌리엄 앤더슨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이후로 7년 동안 이 계획을 세워왔어요. 진실. 그 단어는 그녀의 입 안에서 쓰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시티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인 박태준 윌리엄 앤더슨은 단지 그녀의 약혼자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25년 전 임신한 그녀의 어머니 김서윤 세라 피어스를 박태준 저택 윌리엄 앤더슨스 맨션에서 내쫓고 그가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그들을 빈곤 속에 살도록 강요한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준영 제임스 곧 올 거예요. 김민주가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약혼자 박준영 제임스 앤더슨은 완벽한 가족의 완벽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완전히 절망적으로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순수하고 어리석은 준영, 그는 내가 구식이라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다고 생각해요. 최민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완벽한 약혼자가 그의 이복 여동생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만해. 김민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마디만 잘못해도 모든 게 무너져요.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아래 서울시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7년 동안 정교하게 계획된 계획들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무에서 모델 경력을 쌓고 소셜미디어에서 유명해지고 자선적이고 친절한 사교계 명사의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모두 박준영, 제임스 앤더슨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민주는 얼굴에서 차가움을 재빨리 닦아내고 수년 동안 완성해온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미소로 바꾸었습니다. 금방 갈게요, 자기야. 그녀가 달콤하게 외쳤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그녀는 최민석 마르큐스에게 돌아섰습니다. 기억해요, 박태준 윌리엄 앤더슨은 오늘 강남대로 피프트 애버뉴의 새로운 레스토랑을 방문해요. 모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요. 최민석은 그녀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수개월 동안 박태준 윌리엄의 동선을 추적하며 완벽한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박태준은 김민주가 진정 누구인지, 아니면 적어도 그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처음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민주야. 문 너머에서 박준영 제임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있어. 그녀는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완벽한 가면을 확인했습니다. 다정한 약혼녀, 미래의 안시 앤더슨, 신부.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만 했더라면. 김민주는 문을 열고 장미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박준영 제임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잘생기고 친절했고 이 모든 것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이것은 박준영 제임스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박태준 윌리엄 앤더슨에 관한 것이었고 그가 어머니에게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미 정말 아름다워요. 그녀가 박준영의 뺨에 키스하기 위해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과분한 선물이에요.
박준영이 그녀의 팔을 감쌌습니다. 내 미래의 아내에게는 아무것도 과분하지 않아요. 김민주는 그를 껴안고 그가 그녀의 표정을 볼 수 없도록 얼굴을 숨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머니 김서윤, 세라 피어스 이 세 가지 일을 하며 겨우 먹을 것을 마련하는 모습과 박태준, 윌리엄 앤더슨 이 저택 맨션에서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에게 선물이 있어. 박준영이 눈에 들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저녁 우리와 함께 식사하고 싶다고 하셨어.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셨어. 마음이 빨리 뛰기 시작했지만 김민주의 미소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밤이요. 아버지께서 일 때문에 바쁘다고 생각했는데요. 회의를 취소하셨어. 가족이 먼저라고 하셨어. 박준영이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너에게 호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 내가 그럴 거라고 말했잖아. 박준영의 소중한 아버지가 바로 이 순간에 그의 소중한 모든 것을 파괴할 함정에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박준영만 몰랐습니다. 김주는 몇 시간 후 박태준, 윌리엄 앤더슨에 대항하여 사용할 첫 번째 증거를 갖게 될 것을 알고 주머니에 있는 휴대전화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김주가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강남대로 피프스 애버뉴의 새로운 레스토랑에 들러야 해요. 거기가 정말 좋다고 해서 결혼 피로연 웨딩 리셉션 장소로 확인해 보고 싶어요. 박준영이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항상 미리 생각하는구나. 내 여자친구답네. 김주는 그가 원하는 것을 믿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곧 박태준, 윌리엄 앤더슨은 25년 동안 피해왔던 업보가 마침내 그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품 드레스 디자이너 드레스와 $100만 약혼 반지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핸드백만 잠깐 가져올게요. 김주가 최민석, 마르추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곳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미묘한 끄덕임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들어맞고 있었습니다. 게임이 시작될 참이었고 김민주, 빅토리아 피어스는 이기기 위해 플레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다치든 상관없이 비앙로즈 레스토랑, 벨라로사 레스토랑은 수정 샹들리에와 광택이 나는 은식기로 반짝였습니다. 박태준, 윌리엄 앤더슨은 평소의 디자이너 정장이 아닌 해진 작업복, 원 커버롤스, 차림의 청소부 변장, 제니터 뒷가이즈를 하고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침 내내 레스토랑 창문을 통해 그의 미래 사위와 결혼할 여자를 지켜보며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마음에 안 들어요, 사장님. 그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경호원, 이강호 로버튼과 이어폰을 통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신원을 확인할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박태준은 걸레와 양동이를 잡았습니다. 내 아들과 결혼하려는 여자는 마음이 착해야 해, 이강호. 돈은 많은 것을 속일 수 있지만 친절함은 속일 수 없어. 박태준이 김주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만 몰랐더라면 창가 쪽의 단골 테이블에 앉아 그녀는 생수 미네랄 와터를 마시며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최민석, 마르쿠스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노인이 미끼를 물었어요. 청소부로 변장을 했어요. 김주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태준의 사립탐정, 프라이베이트, 인베스티게이터스, 이 그녀가 비앙로즈 레스토랑, 벨라 로자 레스토랑에 자주 점심을 먹으러 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의심 많은 성격 때문에 그가 직접 그녀를 조사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 더 드릴까요, 아가씨? 웨이터가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됐어요. 김주가 가면을 살짝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한 달 동안 이곳에서 자신의 평판을 조심스럽게 만들어 왔습니다. 직원들에게 무례하고 요구가 많고 대중적인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침 박태준, 윌리엄 앤더슨, 이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걸레질을 하다가 그녀의 테이블에 부딪혔습니다. 뭘 하는 거야? 김주의 목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구부정한 자세로 서 있는 박태준보다 키가 컸습니다. 이 드레스 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박태준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실수였습니다. 김주는 휴대전화를 꺼내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서비스업이 문제인 게 바로 이것입니다. 자부심이 없어요. 존중심이 없어요.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발 아가씨,
박태준이 말했습니다. 김주의 행동에 그의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요. 김주의 웃음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당신은 일자리를 잃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야 어디를 봐야 할지 알게 될 거예요. 그녀는 서둘러 다가온 레스토랑 매니저에게 돌아섰습니다. 저 사람을 해고해요. 지금 당장. 박태준은 조금 일어섰습니다.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의 미래 사위는 그녀가 가장한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나려고 하기 전에 김주는 그의 피를 얼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 어머니를 떠올리게 해요. 그녀가 크게 말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바닥을 닦고 다른 사람들의 엉망진창을 청소하고 있죠.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박태준의 손이 걸레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방식에 어떤 것이 김주는 그에게 돌아서서 그의 눈과 잠시 만났습니다. 그 순간 박태준은 그의 뼈를 얼어붙게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아봄.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도 돼요. 그녀가 손을 휘두르며 무관심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망칠 다른 테이블도 많을 거예요. 박태준은 물러났고 그의 마음은 빨리 뛰었습니다. 그가 직원 구역으로 서둘러 가서 옷을 갈아입으려 할 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온 동영상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열어 김주가 방금 찍은 녹화를 보았지만 이 버전은 그가 떠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김주는 카메라를 향해 직접 말하고 있었습니다. 날 알아보지 못했죠, 박태준 씨? 하지만 당신은 25년 전 당신이 내쫓은 후에도 내 어머니 김서윤 사락을 알아보지 못했죠. 박태준의 다리가 풀렸고 그는 창고 방 의자에 무겁게 앉았습니다. 김서윤, 그가 불륜을 저지른 가정부, 임신했다고 그에게 말했을 때 그가 사라지게 한 여자, 그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준영이나 다른 누구에게 한마디만 해도 내일 아침에는 전국의 모든 뉴스 매체가 박태준이 어떻게 임신한 가정부와 사생활을 벌였는지 알게 될 거예요. 똑딱똑딱 아빠, 저녁 식사 때 봐요. 김주의 계획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복수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종종 의도한 표정만큼이나 칼을 든 사람에게도 상처를 입힌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박태준 저택 디 앤더슨 맨션은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성처럼 서 있었습니다. 김주는 흰색 메르세데스에 올라타 백미러에서 한 번 더 화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최민석으로부터 온 메시지로 울렸습니다. 모두 준비됐어요. 모든 방에 도청 장치가 설치됐어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정문이 열렸습니다. 박준영이 완벽하게 맞춘 정장을 입고 서 있었고 그녀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내 아름다운 약혼녀가 왔네. 김주는 그가 자신을 껴안도록 했습니다. 그의 고급 향수, 엑스펜시브 컬러온 냄새를 맡았습니다. 순간 그녀는 익숙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박준영은 다가올 일을 당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어머니의 작은 아파트 김서윤 사라, 이 그녀가 먹을 수 있도록 굶주린 밤들을 기억했습니다. 민주야. 박태준의 목소리가 박준영의 뒤에서 들렸습니다. 그는 현관에 서 있었고 저녁 정장을 입고 흠잡을 데 없이 멋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의 청소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태준 씨, 김주가 달콤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씨 가문의 오랜 가정부 전 여사 미스 체인가 김주의 코트를 받으려고 나타났습니다. 김주는 늙은 여자가 그녀를 돕는 동안 박태준의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가정부에게 김서윤의 유령을 보았을까요? 그는 부유한 집에서 얼마나 많은 다른 비밀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을까요? 저녁 식사는 메인 식당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전 여사가 알렸습니다. 식당은 옛부의 기념비였습니다. 수정 샹들리에는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테이블 위에 매달려 있었지만 오늘 밤에는 3명만을 위해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김주는 박준영 옆에 앉았고 박태준은 바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요리사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했단다 아들아. 박태준이 창백한 얼굴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프 웰링턴. 아버지께서는 너무 과분하신 것 같아요. 박준영이 테이블 아래에서 김주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김주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네, 박태준 씨, 당신은 항상 관대하셨죠. 적어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박태준의 손이 포크를 꽉 쥐었습니다. 박준영은 그 밑에 흐르는 압류를 알아채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객이 박준영이 말하고 있었지만 김주는 듣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박태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세상이 파괴의 가장자리에서 비틀거리는 동안 그의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김주가 휴대전화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강남대로 피프트 애버뉴의 사랑스러운 레스토랑에서 동영상을 찍었어요. 박태준의 와인잔이 입술에 다다르다 멈췄습니다. 민주야, 그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닐 텐데. 하지만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해요. 김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준영 씨, 자기야 아버지가 오후에 어떻게 보냈는지 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박준영이 그들 사이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김주의 손가락이 재생 버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보여드릴까요? 그만해. 박태준이 갑자기 일어서자 의자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준영아, 아빠가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 뭘 설명해야 하는데? 박준영도 일어섰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김민주의 손가락이 재생 버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보여드릴까요? 그만해. 박태준이 갑자기 일어서자 의자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준영아, 아빠가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 뭘 설명해야 하는데요? 박준영도 일어섰습니다. 김민주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서 힘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네, 박태준 씨, 설명하세요. 사람들을 감시하는 걸 좋아하시는 방법을 설명하세요. 성격을 시험하기 위해 청소부로 변장하시는 방법을 설명하세요. 아니면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임으로 낮아졌습니다. 김서윤 씨가 누구였는지 아들에게 설명하세요. 박태준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제발,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박준영은 망견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김서윤 씨는 누구예요? 김서윤 씨는 25년 전 이곳에서 일하던 가정부였습니다. 김민주의 눈은 박태준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어머니였습니다. 당신 어머니라고요? 박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김민주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했었죠. 그리고 그녀가 그 사실을 말하자 그는 그녀를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사라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돈 $10,000를 주었습니다. 박준영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지,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박태준은 의자에 다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나이 6살처럼 보였습니다. 준영아, 나는 몰랐다. 생각하지 못했다. 뭘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김민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가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아이가 자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 놀라셨죠, 박태준 씨. 그 아이는 자랐습니다. 그 아이는 스스로 학업을 마치고 커리어를 쌓았고 지금 당신 식당에 서 있습니다. 당신 아들의 약혼 반지를 끼고 말이죠. 그 말은 연기처럼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박준영은 트럭에 치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 약혼녀가, 그는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내 누나라고요? 김민주는 웃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이복 누나죠. 엄밀히 말하면. 놀라셨죠, 오빠. 전 여사가 소리가 나는 소리에 놀라 문간에 나타났지만 곧바로 물러섰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박준영은 김민주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그저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한 것이었나요? 당신 아버지라고요? 김민주는 그 말을 뱉듯이 말했습니다. 그분은 제 아버지였습니다. 제 어머니가 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세계의 일을 할 때 그는 어디에 있었죠? 그녀가 아파서 치료를 받을 여유가 없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죠? 그녀는 약혼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당신을 볼 때마다 내가 가져야 할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주고 내게는 주지 않은 모든 것을 말이죠. 박준영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더니 의자를 넘어뜨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준영아, 박태준이 그를 불렀지만 그의 아들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김민주는 박태준 위에 서서 감정에 떨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당신의 완벽한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하지만 박태준은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너머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민주는 돌아섰습니다. 거기 문틀에 기대어 병원 가운을 입고 창백하고 여윈 김서윤이 있었습니다. 엄마? 김민주는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 당신은 병원에 있어야 하는데. 김서윤은 방으로 흔들리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는 네가 이렇게 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어, 민주야. 내 씁쓸함이 너까지 파괴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어.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김민주의 완벽한 계획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김서윤 씨를 도와주세요. 전 여사가 김서윤의 무릎이 꺾이자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박태준은 본능적으로 일어서서 그녀가 넘어지기 전에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김민주는 얼어붙은 채로 25년 전 그들을 밀쳐냈던 그 팔, 박태준의 팔 속에 있는 어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았어요? 최민석, 김서윤은 약하게 말하며 박태준과 전 여사가 의자에 앉도록 도왔습니다. 그가 병원에 있는 내게 전화했어요. 모든 것을 말해줬어요. 김민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민석이 나를 배신했어? 그는 너를 걱정해. 김서윤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복수가 너를 어떻게 갉아먹고 있는지, 네 마음을 어떻게 독살하고 있는지 보았어. 박태준은 김서윤의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아, 나는 몰랐다. 이 모든 세월 동안. 하지 마세요. 김서윤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이젠 우리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녀는 김민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얘야, 너는 이걸 내 위해 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복수는 내 암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 세월을 돌려주지도 않아요. 김민주가 정성스럽게 쌓아올린 벽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우리가 겪은 고통을 겪어야 해요. 아무도 고통받을 자격이 없어요. 김서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들도, 우리도, 너도 아니에요. 복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으로 눈이 빨개진 박준영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현관문에 서서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영아, 김민주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는 손을 들었습니다. 모든 걸 들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경비실에 있었어요. 카메라로 감시하고 있었죠. 최민석이 내게도 전화했어요. 김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은 그녀 주위에서 와해되었습니다. 최민석이 모두에게 전화했군요. 그렇죠? 그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김서윤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그리고 사랑은 누군가가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하죠. 박태준은 헛기침을 했습니다. 서윤아, 내 치료에 대해 내가... 아니요. 김민주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우리에게 당신 돈이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건데요? 박준영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 이상의 것처럼 보이는데요. 김민주는 고급 식탁 의자에 앉아있는 너무나 연약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책감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린 박태준을, 그리고 그녀가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오빠 박준영을, 수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그냥 그가 우리를 보게 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어요. 얘야. 김서윤은 팔을 벌렸고 김민주는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는 항상 중요했단다. 그의 승낙이 있든 없든 말이야. 전 여사는 조용히 모두에게 물을 가져왔습니다. 수정 샹들리에와 고가의 그림이 있는 그랜드 다이닝 룸은 고해성사실이 되었습니다. 너에게 뭔가 말해야겠다. 김서윤은 김민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몇 년 전에 너에게 말했어야 할 일이야. 그녀는 박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둘 모두에게 말했어야 할 일이야. 김민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내가 떠난 건 박태준 씨가 그만하라고 했기 때문만이 아니야. 김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무서웠어. 스캔들이 무서웠고 그의 결혼 생활을 망칠까봐 두려웠어. 내 결혼 생활은 이미 끝났었어. 박태준이 말했습니다. 혜진 씨와 나는 별거 중이었어. 그냥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야. 나는 몰랐어. 김서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돈을 받고 도망쳤어. 그가 나를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했어. 김민주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때때로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김서윤은 다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를 괴물이라고 믿게 했던 건 내가 겁쟁이였다는 걸 인정하는 것보다 더 쉬웠기 때문이야. 시계 초침소리 외에는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민주는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내 생각엔 박준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아버지는 당신을 금광 캐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당신은 아버지를 악당으로 만들었어요. 나는 당신을 완벽한 약혼녀로 만들었고요. 그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김민주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최민석에게서 온 또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모두 거기에 도착했나요? 괜찮아요? 그녀는 화면을 응시하며 최민석과 함께 이 복수를 계획했던 모든 밤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이것이 그녀를 소모하고 있다고 경고하려고 했던 방식, 결국 그가 스스로 그녀를 구하기로 선택했던 방식을 말입니다. 치료비, 박태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윤아 제발, 내가 도울게.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그는 김민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내 딸이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녀의 어머니니까. 김민주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를 사로잡았던 증오가 금이 가기 시작하며 작은 빗줄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준영가,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 게임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어. 박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상처가 있었지만 이해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수 있을 거예요. 김서윤은 일어서려고 했지만 약간 비틀거렸습니다. 박태준과 김민주는 즉시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들의 손이 김서윤의 어깨에서 닿았습니다. 아버지와 딸, 그들이 모두 사랑했고 상처 입혔고 돕고 싶어하는 여자를 통해 연결되었습니다. 최민석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김서윤이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병원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그녀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랑 같이 갈래? 우리 할 말이 많아. 김민주는 주저하며 박태준과 박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한 복수는 그녀의 소나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용서가 복수보다 더 달콤할지도 몰랐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의 형광등이 김서윤의 얼굴에 거친 그림자를 들이우며 의사들이 그녀를 응급실로 급히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박태준 저택에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의학적 조언에 어긋나게 병원을 나온 후 몸이 약해져 쓰러졌습니다. 엄마! 김민주는 들것 옆에서 뛰었습니다. 그녀의 명품 하이힐이 리놀륨 바닥을 클릭거렸습니다. 제발 엄마, 저랑 같이 있어요. 최민석이 그녀에게 다가와 의료팀이 김서윤을 이중문으로 밀어넣자 그녀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들이 일하도록 해요, 민주씨.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김민주는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마스카라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복수에만 집중하지 않았더라면 그녀가 얼마나 아파지고 있는지 알았을 텐데요. 그들 뒤에서 복도에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박태준과 박준영이 병원까지 따라왔습니다. 김민주의 첫 번째 본능은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었지만 김서윤의 말이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아무도 고통받을 자격이 없어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박태준은 목소리를 낮추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줘요. 김민주는 머리카락을 헝클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보험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계 가족이 아니에요. 응급수술 서류에 서명할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할 수 있어요. 박태준이 앞으로 나서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정상훈 씨? 서울 성모병원에 즉시 와주세요. 김서윤 씨와 김민주 씨를 제 가족 의료보험에 추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가져오세요. 필요하다면 소급 적용하세요. 비용이 얼마든 상관없어요. 김민주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뭘 하는 거예요? 내가 25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이에요. 박태준은 휴대전화를 넣으며 말했습니다. 책임을 지는 거죠. 박준영은 김민주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민주씨. 제발요. 응급실에서 피곤한 얼굴의 의사가 나왔습니다. 김서윤 씨의 상태가 위독합니다. 암이 생각보다 더 많이 전이되었고 심장이 매우 약합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하지만 보험이 없으면 보험은 처리 중입니다. 박태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그는 김민주를 힐끗 보았습니다. 저는 가족입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헌혈자가 필요합니다. 김서윤 씨는 희귀 혈액형이고 우리 혈액은행의 재고가 부족합니다. 저를 검사해 보세요. 김민주가 즉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딸입니다.
나도 박준영이 덧붙였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그를 바라보자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는 남매잖아요. 어쩌면 제가 적합할지도 몰라요. 김민주는 다시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그를 괴롭히기 위해 했던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박준영은 여전히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최민석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검사받겠습니다. 적합한 사람을 찾을 거예요, 민주 씨. 박태준의 변호사가 서류를 가지고 도착했고 몇 분 안에 김서윤은 공식적으로 박 씨 가족 의료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다른 사람들이 잠재적인 헌혈자로 검사를 받으러 갈 동안 김서윤을 급히 수술실로 데려갔습니다. 대기실에서 김민주는 머리를 손으로 움켜쥐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복수를 위한 모든 신중한 계획은 이제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를 잃는다면 박 씨 가족을 파괴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어머니는 괜찮을 거예요. 최민석이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김서윤 씨는 투사예요. 혼자서 당신을 키웠잖아요. 김민주는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왜 그들에게 전화했어요? 왜 모든 걸 망쳤어요? 최민석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민주 씨. 그리고 7년 동안 이 복수 계획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걸 지켜봤어요. 김서윤 씨가 당신을 얼마나 걱정하는지 말해줬을 때 나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그들을 원하는 곳에 갖다 놓았어요. 김민주는 속삭였습니다. 증거, 녹음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고? 최민석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박준영 씨를 봐요. 그는 방금 약혼녀가 그의 누나라는 것을 알았고 그의 아버지가 비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알았는데 붕괴되는 대신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검사를 받으러 가고 있어요. 김민주는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박준영을 바라보며 대기실을 가로질러 바라보았습니다. 박태준은 근처를 서성이며 아는 모든 전문의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우리가 겪은 고통을 겪게 하고 싶었어요. 김민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면 우리 모두 충분히 고통받았는지도 몰라요. 의사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헌혈자를 찾았습니다. 김민주가 일어섰습니다. 누구죠? 박태준 씨, 의사가 말했습니다. 박태준 씨가 적합합니다. 김민주는 방이 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가 증오했던 남자가 이제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울 것이었습니다. 박태준은 주저없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죠? 그들이 박태준을 데려가려고 할 때 그는 김민주 옆에 멈춰 섰습니다. 오늘 저녁에 김서윤 씨를 보고 이 모든 세월이 지난 후 제 식당에 서 있는 그녀를 보았을 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겁쟁이였어요. 스캔들과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막았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김민주는 그가 의사를 따라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감정은 혼란과 갈등의 폭풍이었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가 내일 증거를 보낼 계획이었던 기자에게 온 메시지였습니다. 앤더슨 가문의 폭로 준비됐나요? 한마디만 하세요. 김민주의 손가락이 휴대전화 위에 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여전히 박태준의 평판을 영원히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최민석, 박준영, 심지어 병원에 오겠다고 고집한 전 여사까지 둘러보면서 그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박태준을 파괴할지 모르지만 어린 시절 그녀가 가장 원했던 것, 진정한 가족이 될 가능성을 파괴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수술실 위에 응급등이 빨간색으로 깜박였고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3번 수술실의 코드 블루, 스피커를 통해 목소리가 발표되었습니다. 3번 수술실의 코드 블루, 김민주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3번 수술실, 그곳은 그들이 김서윤을 데려간 곳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김민주는 문을 박차고 나가려는 순간 최민석이 붙잡았습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그는 그녀가 발버둥 치는 것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의사들이 일하게 두세요. 박준영이 창백한 얼굴로 그들에게 합류했습니다. 아버지도 거기에 계세요. 체혈을 받고 계시고 서윤 씨가 괜찮은지 확인할 거예요. 김민주는 최민석에게 기대어 쓰러졌습니다. 다리가 풀린 것입니다. 대기실 의자에는 운명이 한데 묶어놓은 낯선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딸, 배신당한 아들, 충성스러운 친구, 그리고 충실한 가정부 모두 기다리고 있었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김민주의 휴대전화는 기자의 메시지로 계속 울렸고 각 메시지는 마치 그녀의 심장에 꽂히는 칼날 같았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박태준 씨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는 내일 아침에 인쇄됩니다. 이 일로 그를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전화를 끄고 지갑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수술실 문 뒤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여자만이 중요했습니다. 민주 씨, 박준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에 대해서요. 김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알고 싶으세요? 모든 것을요. 그녀는 제 가족의 일부이기도 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김민주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서윤 씨의 놀라운 미트로프, 그녀가 이중 근무를 하면서도 숙제를 하는 것을 도와주는 시간을 냈던 일, 새 옷을 살 여유가 없을 때도 고개를 들고 다니라고 가르쳐 주었던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나쁜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김민주는 고백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엄마의 다락방에서 옛날 편지를 보고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증오가 커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것은 제 증오였지 어머니의 증오는 아니었어요. 전 여사는 병원 식당에서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민주 씨 어머니는 그녀는 김민주에게 말했습니다. 일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아름다운 스페인어 노래를요. 어머니가 계실 때는 온 집안이 더 밝았어요. 김민주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아셨어요? 그녀가 떠난 직후부터 앤더슨께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전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태준 씨는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눈빛이 변했어요. 이제 왜 그랬는지 알겠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선우 박사가 지쳐 보이는 얼굴로 나오자 모두 일어섰습니다. 그의 뒤에는 박태준이 체혈 부위에 붕대를 감고 나왔습니다. 안정되었습니다. 박선우 박사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24시간이 중요하지만 수혈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태준 씨, 당신의 피가 그녀의 목숨을 구했을지도 몰라요. 김민주는 박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를 진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고급 정장은 구겨졌고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박태준이라기보다는 25년간의 후회를 안고 있는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를 볼 수 있을까요? 김민주가 물었습니다. 박선우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한 명씩 방문할 수 있습니다. 김민주는 박태준에게 돌아섰습니다. 먼저 가세요. 모두 충격을 받은 듯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주 씨, 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수혈을 해준 후에 당신이 괜찮은지 알고 싶어 할 거예요. 김민주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박태준이 의사를 따라간 후 김민주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기자의 부재중 전화가 10통이나 있었습니다. 내일의 헤드라인은 여전히 박태준이 쌓아온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어요. 전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를 수술실로 데려갈 때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버린 남자의 눈빛이 아니에요. 25년 동안 자신을 벌하고 있는 남자의 눈빛이에요. 박준영은 김민주의 팔을 잡았습니다. 기사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신이 모든 일을 한 이유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당신을 용서합니다. 김민주는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최민석은 그녀를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7년간의 계획, 그가 말했습니다. 7년간의 증오,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아요. 김민주는 기자에게 보낸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그녀가 수집한 모든 것, 박태준의 불륜 증거, 서윤 씨에게 지급한 금액, 그가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해 사용한 위조 서류, 그녀의 한마디로 모두 공개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던 어머니, 그녀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용서를 베푼 박준영, 그리고 서윤 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피를 준 박태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휴대전화를 움직였습니다. 기사는 없을 것입니다.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기자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기사로 당신의 경력을 만들 수 있는데 증거가... 김민주는 다시 답장했습니다.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에서 모든 증거를 삭제한 다음 박준영에게 돌아섰습니다.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해야 해요. 김민주에 대해서요. 그녀에 대해서요? 그녀는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완벽한 사교계 명사, 인플루언서, 자선사업가. 제 본명은 전기슬이에요. 어머니는 저를 어머니의 본명으로 키우셨어요. 박준영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이슬씨.
박태준이 붉어진 눈으로 중환자실에서 돌아왔습니다. 당신을 찾고 있어요. 이슬 씨. 그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은 이상하지만 어딘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김민주, 전기슬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그녀는 한 가지 더 말해야 했습니다. 태준 씨,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를 구해주셔서. 아니,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셔서. 전기슬이 중환자실로 걸어가는 동안 그녀는 수년 만에 가장 가벼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김민주와 그녀의 완벽한 복수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전기슬은 오랫동안 써왔던 증오의 가면 없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할 때였습니다. 그녀 뒤에서 박준영이 박태준에게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서윤 씨를 만난 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긴 밤이 시작된 이후로 처음으로 전기슬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떤 비밀들은 지키는 것보다 공유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았습니다. 아침 해가 병원 창문을 통해 비치며 서윤 씨의 잠든 얼굴에 부드러운 빛을 드리웠습니다. 전기슬은 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기계들이 꾸준히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고 매일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좀 쉬어야 해요. 최민석이 문간에서 말했습니다. 밤새도록 여기 있었잖아요. 전기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를 떠날 수 없어요. 그럼 적어도 뭔가를 먹어요. 박태준이 길 건너편 고급 카페에서 종이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어머니의 검사 결과가 오늘 더 좋아졌다고 했어요. 여전히 이상했습니다. 이 새로운 버전의 박태준은요. 기업 회의실에 공포를 안겨주던 강력한 사업가는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매일 아침 커피를 가져다주고 모든 간호사의 이름을 알고 서윤 씨가 숨 쉬는 것을 지켜보며 몇 시간 동안 앉아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슬아 서윤 씨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최근에 더 자주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또 싸우고 있니? 아니요. 어머니, 전기슬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여기 함께 있어요. 서윤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싸움할 시간이 없어. 그녀의 시선은 박태준에게 향했습니다. 빌리, 피곤해 보인다. 전기슬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빌리? 박태준은 실제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게 그녀가 나를 부르던 이름이었어요. 그때는. 정원 파티에 대해 이야기해줘. 서윤 씨는 약 때문에 몽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나? 내가 춤추는 걸 가르쳐줬잖아. 박준영이 마침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문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매일 와서 모두에게 책과 잡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춤을 출 줄 안다는 걸 몰랐어요. 아버지에 대해 모르는 게 많을 거야, 서윤 씨는 말했습니다. 샤워하면서 노래 부르던 것처럼 목소리가 형편없었지만 엄마, 전기슬은 그녀를 말리려고 했지만 비밀리에 매료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박태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이야, 박태준은 인정했습니다. 난 노래를 정말 못했어. 지금도 못하지. 하지만 그는 부드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이는 천사의 목소리를 가졌었지. 최민석은 카메라를 들고 모퉁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는 복수를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들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티네즈 씨,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전기슬은 아직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본명을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보험 서류가 도착했어요. 박선우 박사가 권장한 실험적 치료를 포함하여 모든 것이 보장됩니다. 박태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말했잖아요. 그녀에게 필요한 치료는 무엇이든 알아요. 전기슬은 그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돕고 싶어요. 모델 에이전시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제 본명으로 다시 일할 거예요. 박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전기슬, 김민주보다 더 잘 어울려요. 모든 것이 그녀에게 어울려요. 최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을 다시 찾아야 했을 뿐이에요. 서윤 씨가 일어나려고 하자 모두가 그녀를 도왔습니다. 내 아이들. 그녀는 전기슬과 박준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둘 다 함께. 전기슬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박준영은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이번에는 그녀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박태준이 말했습니다. 박태준 재단의 연례 관람은 다음 달이에요. 우리는 다양한 목적으로 기금을 모으고 올해는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요. 미혼모와 그들의 자녀를 지원하는 것이죠. 서윤 씨의 이름으로.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전기슬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빌리, 서윤 씨가 속삭였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
아니, 해야 해. 박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옳기 때문이에요. 모든 부모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고 모든 아이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니까요. 박준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제가 사업을 이끌 수 있어요. 캠페인에 얼굴이 필요해요. 최민석이 덧붙였습니다. 두 세계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 특권과 고난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사람. 그는 전기슬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전기슬은 그들의 기대감의 무게를 느꼈지만 한 번도 짐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하지만 사교계의 공주로서가 아니에요. 저 자신으로서요. 도움이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으로서요. 전 여사가 커피와 그녀의 유명한 수제의 수프를 더 가져왔습니다. 서윤 씨, 힘을 내려면 드셔야 해요. 그리고 이슬이도 마찬가지예요. 빈속으로는 가족이 치유될 수 없어요. 가족. 그 단어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최민석이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비디오를 만들고 있었어요.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는 빨리 덧붙였습니다. 다른 거예요.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이미지들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의자에서 잠든 박태준, 서윤 씨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전기슬이 창가에 웅크리고 잠든 동안 책을 읽어주는 박준영, 전 여사가 간호사들에게 수프 레시피를 가르쳐주는 모습, 베개를 고치는 것을 두고 다투는 동안 약하게 미소 짓는 서윤 씨와 두 아이들. 비디오에는 노래가 깔려 있었습니다. 서윤 씨가 숨을 헐떡이게 만든 스페인 자장가였습니다. 그건 네가 부르던 노래야. 전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기억했어. 음악이 부드럽게 흐르는 동안 전기슬은 병원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이 사람들은 적이거나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더 큰 집이 필요할 것 같아. 박준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라고? 전기슬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글쎄, 엄마가 병원에서 나온 후 회복할 곳이 필요하고 너는 그 펜트하우스에 계속 살 수 없잖아. 너랑 안 어울려. 그리고 최민석은 사실상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준영아, 박태준이 경고했지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냥 말하는 거야. 박준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택에는 방이 많잖아. 그리고 전 여사는 군대를 먹여 살릴 만큼 음식을 많이 만들고. 서윤 씨는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사랑들아, 천천히 해. 인생은 한 번에 결정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전기슬은 어머니의 눈 속에 있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녀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는 희망과 같은 희망을 말입니다. 사실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학에 다시 다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 학위를 마치려고요. 김민주가 나를 대신할 때 포기했던 학위요. 박태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재단에 사회복지사가 필요해. 한 걸음씩. 최민석이 그들에게 상기시켰지만 그도 웃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김민주의 얼굴이 여전히 잡지 표지와 광고판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에서 전기슬은 마침내 진정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박태준 저택은 달라 보였습니다. 최민석이 서윤 씨를 정문 계단으로 부축했습니다. 3주간의 병원 생활 후 그녀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한때 가정부로 일했던 곳으로 말입니다. 이게 확실해요, 어머니? 전기슬은 100번이나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서윤 씨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얘야, 내 나이의 자존심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치야. 게다가 그녀는 그녀의 가방을 들고 있는 박태준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기억 중 일부는 이 집에서 만들어졌지. 전 여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택의 대저택 입구에는 꽃이 가득했고 발코니에는 서윤 씨 환영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유명한 치킨 수프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서윤 씨 방이 준비되었어요. 전 여사는 밝게 말했습니다. 창가에 생화를 꽂아놨어요. 예전처럼요. 그들이 서윤 씨를 새로운 방, 저택에서 가장 좋은 게스트 스위트로 정원이 보이는 곳에 안내하는 동안 전기슬은 박태준의 침실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부모님은 미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녀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나누는 시선을 보았습니다. 기자들이 또 밖에 있어요. 우편물을 확인하고 들어온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김민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전기슬은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확실히 사진사들이 거리에 줄지어 서서 밤새 사라진 수수께끼의 사교계 명사를 엿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최민석이 제안했습니다. 박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단 갈라가 다음 주에요.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미혼모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전기슬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회에 전기슬을 소개할 수 있고요. 잘 모르겠어요. 전기슬은 주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파티에 갔을 때 저는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좋은 것을 계획해봐. 서윤 씨가 침대에서 말했습니다. 네가 진정 누구인지 보여줘. 박준영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갈래에 대해 말하자면 누가 전화했는지 절대 믿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재단과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 해요. 전기슬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제 가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만 그들과 일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했던 일은 진짜였어요. 박준영은 그녀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 아이들은 당신이 김민주이든 전기슬이든 상관없어요.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도왔다는 것만 알아요. 아래층에서 소란이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전 여사의 목소리가 위로 떠올랐습니다. 여기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전기슬은 마커스와 박준영을 따라 홀로 달려갔습니다. 웅장한 계단, 아래에는 소사이어티 페이지지의 편집장인 최지혜와 그녀의 사진작가가 서 있었습니다. 김민주 씨, 최지혜가 외쳤습니다. 아니면 전기슬이라고 해야 할까요? 대중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누구도 그녀를 막기 전에 전기슬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민주의 디자이너 옷이나 완벽한 화장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청바지와 심플한 스웨터를 입은 어깨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어두운 머리를 한 그저 전기슬이었습니다. 진실이요. 전기슬의 목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가로질러 울렸습니다. 진실은 김민주는 가면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만들어낸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제 없어요. 최지혜의 사진작가는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박씨, 가문의 상속녀인가요? 저는 김서윤 씨의 딸이에요. 전기슬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 박태준 씨가 제 아버지예요. 하지만 이건 스캔들이 아니에요. 최 씨, 이건 치유에 관한 이야기예요. 박태준이 계단에서 그녀 옆에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 재단 갈래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가주세요. 제 가족은 사생활이 필요해요. 가족. 그 단어는 여전히 전기슬에게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경비원이 최지혜를 안내한 후 전기슬은 저택의 넓은 부엌에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전 여사는 마커스에게 그녀의 수프 레시피를 가르치고 있었고 박준영은 복잡한 새 기계로 커피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잘 해냈어요. 박태준이 그녀에게 합류하며 말했습니다. 최지혜에게 맞서다니 최고의 사람에게서 배웠어요. 전기슬은 미소 지었습니다. 김민주는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기슬은 우아함으로 맞서죠. 위층에서 그들은 김서윤의 웃음소리가 아래로 떠내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들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박태준에 대한 더욱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전기슬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뭘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증오가 돌아오는 것을,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이 또 다른 속임수였다고 밝히는 것을. 박태준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내가 계속 기다리는 건 뭐냐면 깨어나서 내가 결국 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영원히 너를 알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부엌 한쪽 구석에서 마커스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촬영했습니다. 요즘 그의 카메라는 탄약 대신 치유를 담고 있었습니다. 갈라는 힘들 거예요. 전기슬은 말했습니다. 모두가 지켜볼 거예요. 판단할 거예요. 그냥 두세요. 박준영이 마침내 커피 기계를 알아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거예요. 전 여사가 쿠키가 담긴 쟁반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먼저 모두 먹어요. 가족 회의에는 쿠키가 필요하죠. 그들이 부엌 아일랜드 주변에 모였습니다. 백만장자 사업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그의 딸, 그의 아들, 전 복수 음모 사진작가, 그리고 모든 사람의 비밀을 지켜온 가정부. 전기슬은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김민주는 완벽한 복수를 계획하는 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기슬은 더 나은 것을 찾았습니다. 완벽한 두 번째 기회를. 박태준 재단의 연례 갈라는 서울 최고의 호텔 볼룸을 반짝이는 동화의 나라로 변모시켰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우아한 테이블 위에 따뜻한 빛을 비추었고 사진작가들은 밖에 레드카펫에 줄지어 섰습니다. 하지만 작은 준비실에서 전기슬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워 보여요. 김서윤이 휠체어에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약했지만 이 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기슬은 그녀의 심플한 검은색 드레스를 매만졌습니다. 김민주가 입었을 화려한 의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무서워요, 엄마. 알아요, 미 아모르. 김서윤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박준영의 도착을 알렸습니다. 모두가 당신에 대해 묻고 있어요. 준비됐어요? 전기슬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준비됐어요. 박태준이 무대에 오르자 볼룸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턱시도를 입고 언제나처럼 품이 있어 보였지만 오늘 밤 그에게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앞줄에 있는 김서윤의 휠체어를 볼 때 그의 눈에는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는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은 단순히 자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실, 속죄,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계속하자 속삭임이 군중을 통해 일렁였습니다. 구석에서 소사이어티 페이지지의 최지혜는 거의 노트북에 군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그녀를 김민주로 알고 있었죠. 박태준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제 딸의 진정한 모습을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전기슬입니다. 전기슬은 마음이 두근거리며 무대에 올랐습니다. 군중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속삭이고 카메라의 빠른 클릭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미소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질문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에 대해, 제가 누구인지에 대해, 진실은 제가 어머니와 저를 버린 것에 대한 복수로 아버지의 명성을 훼손하려고 수년간 계획했었다는 것입니다. 볼룸은 충격적인 속삭임으로 폭발했습니다. 옆에서 촬영하고 있던 마커스는 격려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더 많은 고통만 낳을 뿐입니다. 전기슬은 계속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김서윤 지원 사업을 발표합니다. 미혼모와 그들의 자녀를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아무도 고군분투해야만 하는 사람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준영이 앞줄에서 박수를 치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축하를 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비싼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일어섰습니다. 박혜진, 박태준의 전처이자 박준영의 어머니입니다. 박태준 씨, 당신은 이 사기꾼을 진지하게 인정할 수 없어요. 혜진아, 박태준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만해. 그 여자는 그저 돈 많은 남자를 노리는 여자일 뿐이에요. 박혜진은 전기슬을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준영을 속이고 우리 가족에 침투했어요. 당신이 모두를 속인 것처럼요? 김서윤의 조용한 목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앞으로 굴렸습니다. 혜진 씨, 우리가 왜 박태준 씨와 이혼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스페인의 전용 별장에 있는 젊은 테니스 강사에 대해서도요? 박혜진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감히, 저도 당신의 가정부였잖아요. 기억나요? 김서윤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그때 당신의 비밀을 지켰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제 딸을 다치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박준영이 일어섰습니다. 엄마 제발, 전기슬은 제 여동생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하세요. 방은 숨을 죽였습니다. 박혜진은 얼굴의 바다를 둘러보고 자신이 패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뛰쳐나갔습니다. 글쎄, 마커스가 전기슬에게 속삭였습니다. 박씨 가문 행사에는 좀 드라마틱한 일이 없으면 안 되죠. 갈라는 계속되었습니다. 기부자들은 새로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소사이어티 사진작가들은 박씨 가족의 사진을 얻으려고 아우성쳤습니다. 김서윤과 전기슬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지혜조차도 구원의 이야기에 감동한 듯했습니다. 나중에 저녁의 댄스 파트 동안 전기슬은 방 건너편에서 부모님을 지켜보았습니다. 박태준은 김서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녀의 약한 다리를 지탱하며 음악에 맞춰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정원 파티 같아요. 김서윤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박태준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춤을 못 췄어요. 박태준은 대답하며 그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박준영이 전기슬의 테이블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도 속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들에게 엄마 방에서 매일 밤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들이 지금 비밀을 지키도록 내버려 두자고요. 박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마커스는 춤, 눈물, 화해를 모두 필름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좋아하는 샷은 마침내 평화로워 보이는 전기슬이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을 지켜보는 장면이었습니다. 밤이 저물 무렵 예상치 못한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병원의 박선우 박사가 서류를 흔들며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김서윤 씨, 그가 외쳤습니다. 전기슬 씨, 최신 검사 결과 치료가 효과가 있네요. 암이 반응하고 있어요. 볼륨은 환호성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전기슬은 어머니를 껴안고 둘 다 울었습니다. 박태준은 계속해서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반복했고 박준영은 샴페인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축하 속에서 아무도 방 뒤편에 서서 지켜보고 있는 박혜진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전 여사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전 여사는 그녀가 돌아서서 걸어가기 전에 그 여자의 눈에 눈물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갈라가 끝날 무렵 전기슬은 호텔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커스가 카메라를 마침내 내려놓고 그녀에게 합류했습니다. 생각하는 게 뭔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냥 생각했어요. 김민주는 이 밤을 싫어했을 거예요. 이 모든 정직함과 용서가. 전기슬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순간을 사랑했어요. 안에서 그들은 김서윤이 박태준이 한 말에 대해 웃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준영은 사업 계획에 대해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전 여사는 남은 디저트를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갈 준비됐어요? 마커스가 물었습니다. 집으로. 한때 그녀가 싫어했던 모든 것을 상징했지만 이제 그녀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저택으로. 네, 전기슬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녀는 마커스의 손을 잡고 그를 가까이 당겨 키스했습니다. 결국 모든 좋은 드라마에는 로맨스가 필요했습니다. 갈라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태준 저택의 정원은 만개했고 흰 의자와 꽃다치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축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완전 관해라고 말했어요. 김서윤은 모인 가족과 친구들에게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 서 있었고 매일 더욱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축하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전기슬이 마커스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서윤 지원 사업은 이미 50가구의 미혼모 가정의 주택과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커뮤니티 센터를 열고 있습니다. 박태준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도 변했습니다. 머리는 조금 더 하얗게 새었고 미소는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특히 김서윤을 볼 때 그랬습니다. 발표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박준영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김서윤 씨가 우리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박태준과 김서윤은 놀란 표정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떻게? 박태준은 시작했습니다. 아빠, 지난주 아빠 재킷에서 반지 상자를 찾았어요. 박준영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며칠 동안 결혼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전기슬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정말요? 결혼하시는 거예요? 당신 둘이 괜찮다면요? 김서윤은 딸과 박준영 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농담하세요? 전기슬은 행복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야 전 여사가 모두에게 샴페인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미 메뉴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들을 축하하는 가운데 전기슬은 마커스가 그녀의 손을 쥐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소식을 알려야 할까요? 그녀는 흐르는 드레스에 가려진 작은 혹을 만졌습니다. 기다리자고요. 이건 그들의 순간이에요. 박혜진의 도착으로 축하 행사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업의 기부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그녀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준영아, 전기슬아, 내가 너희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너희가 허락한다면. 형제자매는 서로를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가족에게는 충분한 증오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파티가 저택의 웅장한 거실로 이동하자 전기슬은 다시 정원에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김민주가 처음으로 복수를 계획했던 곳, 바로 이 의자에 앉아 분노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던 곳이었습니다. 생각하는 게 뭔가요? 마커스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를 들고 그녀에게 합류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김민주에 대해 생각했어요. 전기슬은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꿈처럼 느껴져요. 다른 사람의 삶처럼. 그녀가 그리워요? 아니요. 전기슬은 미소 지으며 배를 만졌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행복이 어떤 것인지 결코 알지 못했어요. 안에서는 김서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시절의 그 스페인 자장가였습니다. 박태준의 형편없는 목소리가 합류하려고 했고
모두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고 있어요. 마커스가 말했습니다. 병원 갈라 모든 것 결혼식에서 보여주면 어떨까 싶어서요. 증오가 사랑으로 변하는 이야기요. 마틴즈 박씨 가족의 이야기. 모든 비밀, 모든 고통, 하지만 모든 치유도요. 전기슬은 그에게 기대었습니다. 가족 이야기에 관해서 여자아이 이름으로 김서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면 남자아이 이름으로 박태준은요? 마커스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안으로 돌아와 박준영이 전 여사에게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업에는 강력한 온라인 존재감이 필요해요. 박혜진과 김서윤은 오래된 사진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태준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결혼식을 위한 어떤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웃긴 일을 알아요? 전기슬은 마커스에게 말했습니다. 김민주는 수년간 이 가족을 파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기슬은 대신 그것을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김서윤이 모두를 사진 촬영을 위해 불렀습니다. 그들이 모였습니다. 가운데 박태준과 김서윤, 한쪽에는 박준영과 박혜진, 다른 쪽에는 전기슬과 마커스, 전 여사는 포함되도록 주장했습니다. 전기슬은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들을 찢어놓았던 비밀들이 마침내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비용은 컸습니다. 수년간의 고통, 수개월간의 계획, 수주간의 불확실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섬광을 터뜨리며 이 기묘한 가족의 행복한 얼굴을 포착했을 때 전기슬은 모든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해요. 김서윤이 그녀의 확장된 가족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화가 났을 때도, 상처받았을 때도 저는 결코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박태준이 그녀의 뺨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구했어요. 전기슬은 그녀 안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체를 만졌습니다. 새로운 세대, 비밀 대신 사랑 속에서 태어날 세대였습니다. 김민주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전기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끝.